제가 윤채가 킬러 컨텐츠가 없이 저렇게 기존의 이 보수 바닥에서 굴러먹는 닳고 다른 사람들 전문가라고 끌어모아서 자기도 모르는 이런저런 소리를 하다가는 대선에 안정적으로 지게 되고 또 국민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고 본선까지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또 여러 정보가 들어오는데 들어보면 일선의 언론사의 주요 간부들 중에 이 두 사람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시간만 잡아먹다가 보수에 커다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많이 정치인을 접촉하고 정보가 많은 언론사 상층부에서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들이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은 정말 사실이죠. 오늘 조선일보가 드디어 제가 이야기하던 것과 똑같은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반문만 있고 킬러 컨텐츠는 없다. 당내에서 공격받는 윤채.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윤석열 최재형 덩그런 잡는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자, 윤석열은 휴가를 갖고 휴가 때 정책 구상을 가다듬을 거다라고 하고 어제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은 최재형표 공약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반문 메시지는 뭐 나름 선명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조선일보는 선명하대요. 자기만의 킬러 컨텐츠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에서는요, 윤석열 최재형이 안정적으로 저렇게 야권의 지지율을 먹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좋다. 그래야 다른 대안이 나오지 못한 채 저 둘만 무너지면 상황 끝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 박지원이 왜 이 타이밍에 국정원장에 있겠습니까? 북한하고의 북풍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선에 관한 다양한 작업들을 그의 전력으로 봐서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이 지금 자문교수단 등을 통해서 공약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데 윤 캠프가 다음 주에 1호 공약을 발표하는데 그 1호 공약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금융 즉 대출이죠. 세제를 하나로 묶은 부동산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정치하려고 하는가 설명에 치중했다면 지금부터 정책 마련을 지금 해서 국민 앞에 선보이겠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기존 보수판에서 돌아다니는 수구 기득권의 이 부동산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일부 구석에 행명 21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일부를 조금 집어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의 정책 핵심은요, 공급 위주의 민간 공급 위주의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방식에 그리고 대출을 이 부동산 사는 사람한테 많이 해주는 지금 이런 현실에서 가계부채가 턱밑까지 이르고 은행이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상황에서 금융대출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할 거는 뻔하다는 겁니다. 뭐 종부세나 보유세 들어주는 이야기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공당 내부에서는 윤을 향해서 반문 메시지만 있고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윤은 지난 3월 초 총장회 사퇴하고 전문가 만나서 공부한다 했는데 공부한 윤이 내놓은 정책 이슈를 보면 문 정권 실정을 비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재형도 정책이 없다라는 정책 부재의 함정에서 빠져 있다. 최재형은 어제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외교 경제 관련 질문을 받고 정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더 공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재형 측의 사람은 다른 후보와 비교해 입문 시기가 늦다 보니 공약 준비에 시간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는 다른 주자와 차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컨텐츠가 있느냐는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경선 주자들이 윤과 채를 향해서 공세를 막 강하고 있어요. 이 둘 뭐 들은 게 없다. 그래서 공정 헌법 정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 국정은 벼락치기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책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 타스크 포스를 만드는데 문제는 대선 주자 본인이 딱 철학이 있어서 그 철학에 맞는 빼대 하에서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철학이 없다 보니까 밑에서 말하는데 노란한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유력해요. 왜? 스마트팜을 이야기하면서 내 놀래버렸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뻔하디 뻔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말이 논란이 되고 있지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옳을 수 있을지 몰라도 표현력에서 완전히 문제를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가 나머지 후보들, 주요 후보들 정책을 말했는데 홍준표는 사법시험 부활, KBS 수신료, MBC 상업방송, MBC 상업방송화 이것도 우리 내용하고 같네요. 자, 외무고시 부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집행. 자, 이런 건 좋은데 집을 말하세요. 홍준표씨. 자, 이런 거는 부차적인 공약이지 않습니까? 유승민은 육아휴직 3년. 이것도 아주 부차적이죠. 여가부 폐지. 지금 이준석이하고 닮아가고 있어요. 여가부 폐지는 우리는 2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원희룡이는 반반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집값 절반 부담하는 반반주택을 도입했다. 저는 행명 21이 말한 국가적 주택 공급에 평당 700만원 이하로 아파트를 원가로 국가가 건설해서 판매한다는데 국가가 돈을 대는 게 없어요. 저는 국가가 돈을 얼마 대준다라는 부분에서 장기 모기지에서 이자 부분을 국가가 선투자하는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가 절반 부담한다 이런 데서 아재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태경이는 남녀 공동 1년 복무제, 윤희숙이는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필요할지 몰라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들 지원 그룹에서 싫어하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킬러 컨텐츠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방송에서 많이 쓰던 겁니다. 방송에 요즘 트로트를 하다가 뭐 또 이 음식 먹방을 하다가 이 골프를 하다가 그렇게 막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킬러 컨텐츠라 하면 TV조선이 했던 미스터 트롯 그게 킬러 컨텐츠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TV조선은 작년에 모든 방송 중에서 300억대의 엄청난 흑자를 얻었잖아요. 이 불황이에요. 그러니까 킬러 컨텐츠라는 거는 한 방에 이 대중들을 속성을 휘어잡아서 나머지를 다 제압해버리는 그런 컨텐츠를 킬러 컨텐츠다. 자, 방송들이 수많은 예능을 했는데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TV조선이라는 게 사실 그 이전만 해도 뭐였습니까? 뭐 주로 그 뉴스만 하고 정치 시사 토론이나 하고 그래서 예능이나 뭐 드라마 이런 걸 제작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방송 허가를 중단하니 뭐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SBS가 뭐 한 명 데려와 가지고요. 그냥 PD 하나 데려와서 대중의 이 속성, 서민 속성을 간파한 이 트롯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대박을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트롯 프로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방송에서 만든 트롯 프로는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중의 속성, 참 TV 같은 데서 잘 하지는 않지만 트롯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많이 번져 있다. 그리고 술 먹고 뭐 춤추고 할 때는 대부분 트롯을 부른다. 부르기 쉽고 흥이 나고 그래서 이 트롯 부분을 집중해가지고 되살려서 흥행폭탄을 해버렸죠. 이런 것이 킬러 컨텐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에 다른 여야의 모든 후보들을 제압할 수 있는 컨텐츠. 그건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소수의 상류 기득권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표 많은 서민 대중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서민 대중을 위한 정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주에 윤석열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한들 그것이 킬러 컨텐츠가 되기 어렵고 황교안이가 민부론이라고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정책을
만들었지만 만드는 이후에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킬러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라는 자들이 내놓은 것도 다들 나와 있거나 했던 이야기에 가깝고 처음 하는 이야기라도 변두리적 소재지 핵심을 건드리는 킬러 콘텐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보수 야당에서는 킬러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그건 보수 야당의 속성 자체가 수국 기득권화 되어 있어서 재벌이라든지 그야말로 이 사회 상류층의 비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킬러 콘텐츠는 서민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다수 서민에게. 근데 그런 것들을 절대 내놓지 못한다. 여기에 보수 야당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